삼성전자 주주분들이 지금 가장 궁금한 건 사실 이거 하나일 겁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 여기서 더 갈까요? 아니면 다시 답답하게 밀릴까요? 삼성전자는 다시 전고점 부근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이 흐름이 여기서 멈출까? 아니면 40만원 구간까지 계속해서 밀어붙일 수 있을까? 그리고 더 길게 보면 59만원 목표가 같은 숫자가 그냥 자극적인 전망으로 끝날지, 아니면 삼성전자의 프레임이 바뀌는 과정에서 시장에 다시 계산될 수 있을지, 이걸 봐야 합니다. 지금 진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아직 시장에 의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호재가 없는 종목이 아니거든요. 반도체 장세는 살아있고 D램과 낸드 가격 상승 기대도 있습니다. 42나노 3D 적층 트랜지스터 뉴스도 나왔고 파운드리 2나노와 테일러 팹 기대도 살아있습니다. 그런데도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를 하이닉스만큼 시원하게 밀어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답답함이 생기는 거예요. 하이닉스는 이미 HBM 대장주라는 믿음을 받았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그 믿음을 다시 받아내야 하는 구간이죠. 그래서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도 하이닉스 뒤에서만 따라갈지, 아니면 시장의 의심을 하나씩 지우면서 40만원 기대를 현실적인 욕구로 바꿔갈지, 그 갈림길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방향이 정해졌을 때의 대응 방법까지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삼성전자 투자자들의 마음은 꽤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반도체는 분명히 강합니다. 코스피도 강합니다. AI 메모리 이야기는 계속 뜨겁죠. 그런데 주가의 체감 속도는 하이닉스가 훨씬 시원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겁니다. 하이닉스는 시장이 이해하기 쉽습니다. AI 서버가 늘어나고 그 안에서 HBM 수요가 커지고 하이닉스가 그 HBM에서 앞서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짧고 선명하죠. 그래서 돈이 먼저 붙습니다. 반면 삼성전자는 설명이 조금 더 복잡합니다. HBM도 봐야 하고 D램과 낸드도 봐야 하고 파운드리도 봐야 하고 2나노와 테일러 팹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사업이 넓다는 건 장점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가끔 그 넓이가 답답하게 보일 때가 있어요. 시장은 복잡한 이야기보다 한 문장으로 설명되는 종목에 먼저 반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하이닉스가 선명함으로 먼저 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넓이를 가지고 있지만 그 넓이가 아직 주가로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의 반격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에 보여줘야 하는 건 나는 단순히 늦게 따라오는 HBM 추격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AI 반도체 업황 전체가 커질 때 더 넓게 돈을 벌 수 있는 회사라는 걸 시장에 납득시켜야 해요. 시장이 여기에 확신을 갖게 되는 순간 삼성전자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분위기는 아주 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FOMC는 매파적이었습니다. 연준은 물가를 쉽게 놓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줬고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증시도 장 막판에 흔들렸죠. 이런 환경에서는 보통 반도체와 성장주가 부담을 받습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이익에 대한 기대가 눌리고 많이 오른 기술주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봐야 할 건 시장이 완전히 무너졌느냐입니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반도체 쪽에는 금리 부담만으로 쉽게 꺾기 어려운 실적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AI 인프라 투자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빅테크가 데이터 센터 투자를 멈추지 않는 한 메모리와 AI 하드웨어 수요는 시장 중심에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유가가 70달러대로 내려오면서 인플레이션 부담이 조금 완화될 여지도 생겼습니다. 연준이 강하게 말해도 앞으로 물가와 고용 데이터가 안정되면 시장은 다시 실적 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가장 먼저 확인할 업종이 결국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흐름 안에 있습니다. 금리 부담은 단기 변동성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다면 삼성전자의 큰 그림이 끝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내 시장은 더 흥미로운 장면을 보여줬습니다. 미국 증시가 흔들렸는데도 코스피는 장 초반 8,900선을 돌파했습니다. 시장은 다시 반도체를 중심에 세웠습니다. 하이닉스가 강했고 삼성전기도 IT 부품 흐름을 타고 크게 움직였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반도체 흐름 안에서 같이 움직였죠. 이건 단순히 지수가 올랐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시장이 매파 FOMC를 알고도 한국 반도체를 다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만 여기서 마냥 좋아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수급이 아주 깨끗한 장은 아니었거든요.
개인은 강하게 사고 있었고 외국인과 기관은 일부 매도로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정말 40만 원 기대를 키우려면 단순히 지수가 오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해야 해요. 하이닉스만 사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까지 같이 사는 흐름이 나와야 합니다. 코스피가 강한데도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계속 약하면 시장은 아직 삼성전자에 확신을 주지 않는 겁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조금씩 줄이기 시작하면 그때는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단순히 다음 저항이 어디냐를 보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가 다시 주도주 자리로 들어오는지를 보기 시작할 겁니다. 삼성전자가 다시 힘을 받으려면 결국 시장이 먼저 확인할 건 반도체 업황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대감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메모리 가격이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D램과 낸드 공급 부족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가장 선명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D램과 낸드 전체 업황이 좋아질 때 훨씬 넓게 실적이 움직일 수 있는 회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면 HBM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GPU 옆에서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주는 HBM이 필요하고 서버 전체를 돌리기 위한 D램도 필요합니다. 계속 쌓이는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고성능 SSD와 낸드도 필요하죠. AI는 결국 데이터를 계속 만들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다시 불러와 처리하는 산업입니다. 이 과정에서 메모리 수요는 한 제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넓게 번집니다. 삼성전자는 바로 이 넓어진 수요를 받을 수 있습니다. HBM만 놓고 보면 하이닉스가 훨씬 선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메모리 전체를 보면 삼성전자의 그림은 훨씬 넓어요. 시장이 이 넓이를 다시 보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는 단순히 따라가는 종목이 아니라 다시 계산해야 하는 종목이 됩니다. 여기서 내년 실적 전망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에 대해 내년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59만 원 목표가 같은 굉장히 자극적인 숫자도 거론되고 있죠. 물론 이런 숫자를 그대로 믿고 무조건 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목표가는 약속이 아닙니다. 증권사 전망은 메모리 가격, 고객 수요, 환율, 금리, 공급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이런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이익 구조가 다시 반도체 중심으로 강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는 고정비가 큰 산업입니다. 공장은 이미 돌아가고 있고 라인을 유지하는 비용도 큽니다. 이런 산업에서는 제품 가격이 올라갈 때 이익이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같은 공장에서 만든 제품을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면 그 차이는 실적에 크게 남습니다. D램과 낸드 가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HBM에서 신뢰 회복까지 붙는다면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은 지금보다 더 공격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59만 원 목표가가 자극적으로 들리는 이유도 바로 이 실적 레버리지 때문입니다.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고성장 반도체 기업으로 보기 시작하면 멀게 느껴지던 숫자도 투자자들의 상상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상상이 붙는 순간 주가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이 삼성전자 쪽으로 더 강하게 붙으려면 결국 HBM에서 의심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HBM 7세대 12단 샘플을 주요 고객사에 공급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뉴스만 보면 하이닉스가 또 앞서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맞습니다. 하이닉스는 HBM에서 이미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장도 그걸 인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도 이미 샘플을 고객사에 공급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누가 먼저 냈느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고객사가 누구 제품을 선택하느냐입니다. 샘플 공급은 출발일 뿐입니다. 고객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 양산 일정이 맞아야 하고 실제 물량을 가져와야 합니다. 주가는 결국 이 지점에서 반응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다시 얻기 시작하면 그동안 눌려있던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장은 삼성전자를 HBM에서 늦은 회사로만 보지 않게 됩니다. 다시 경쟁 가능한 회사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이번 주 삼성전자에서 가장 중요한 반전 포인트입니다. 40만 원 기대도 결국 이런 신뢰 회복 기대가 붙어야 커집니다. 삼성전자가 보여줘야 할 건 복잡한 기술명이 아닙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핵심은 단순해요. 고객사가 인정하느냐, 양산이 빨라지느냐, 물량을 가져오느냐, 마진이 좋아지느냐, 결국 이게 주가를 움직입니다. 그동안 삼성전자는 HBM에서 계속 의심을 받았습니다. 기술력이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고객사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품질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느냐가 문제였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메모리는 한번 문제가 생기면 고객사의 서버 운영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검증은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관문을 통과하면 시장은
삼성전자는 빠르게 태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냉정하지만 반대로 인정도 빠릅니다. 오랫동안 의심받던 종목이 하나의 확인을 통해 다시 인정받기 시작하면 그때 주가 흐름은 생각보다 빠르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바로 그 직전 구간에 있습니다. 뉴스는 나왔습니다. 기대도 생겼습니다. 이제 필요한 건 시장이 믿을 만한 확인입니다. 여기에 파운드리까지 살아나면 이야기는 더 커집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제대로 재평가받으려면 메모리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파운드리가 할인 요인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동안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기대와 의심을 동시에 받아왔습니다. 2나노, 테일러팹, 대형 고객 가능성, 이런 이야기는 계속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진짜 원하는 건 말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고객이 들어오느냐, 물량이 잡히느냐, 돈을 벌 수 있느냐, 이게 확인되어야 합니다. AI 반도체 시대에는 파운드리에도 새로운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빅테크들은 자체 AI 칩을 더 많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객사 입장에서는 한 곳에만 생산을 의존하는 구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때 삼성전자의 2나노와 테일러팹이 실제 고객 물량으로 연결된다면 시장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HBM과 파운드리를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의 AI 반도체 전략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그때는 단순 메모리주가 아닙니다. AI 반도체 전체를 묶을 수 있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중장기적으로 59만 원 목표가 같은 숫자가 시장에 계속 남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삼성전자의 약점도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좋은 뉴스가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문제는 시장이 그 뉴스들을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HBM은 고객 검증이 필요합니다. 파운드리는 실제 고객과 물량이 필요합니다.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은 실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외국인 수급도 돌아와야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이닉스보다 더 답답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HBM 대장주라는 말 하나로 시장이 바로 이해합니다. 삼성전자는 설명할 것이 많습니다. 그만큼 확인해야 할 것도 많죠. 하지만 이건 동시에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장이 이미 다 믿고 있는 종목은 기대가 상당 부분 가격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아직 의심하는 종목은 의심이 풀리는 순간 평가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이번 주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얼마나 좋으냐가 아니라 시장의 의심이 줄어드느냐입니다. 의심이 줄어드는 순간 삼성전자는 단순 반등이 아니라 재평가 흐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사람들이 40만 원을 기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35만 원대까지 올라왔으니 그 다음 숫자를 기대하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 장세가 살아있고 하이닉스가 먼저 길을 열었고 삼성전자에도 HBM과 메모리 업황, 파운드리 기대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주식은 항상 확정된 숫자만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대가 생기고 수급이 붙고 시장이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삼성전자가 이번 주에 하이닉스와의 상대 강도를 줄이기 시작하고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고 반도체 업황 기대가 유지된다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40만 원을 보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40만 원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시장이 그 숫자를 상상하기 시작하느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상 가능한 가격대가 열리면 매수 대기자들의 심리가 바뀝니다. 지금 살까? 조정 오면 살까? 놓치면 늦는 것 아닐까? 이 심리가 붙는 순간 삼성전자 흐름은 이전보다 훨씬 탄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바로 그 심리가 붙는지 확인하는 두간입니다. 기대가 커질수록 조심해야 할 그림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가장 먼저 봐야 할 건 외국인 수급입니다. 삼성전자는 한국 시장을 대표하는 대형주입니다.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산다면 삼성전자는 반드시 확인하는 종목입니다. 하지만 외국인이 계속 하이닉스에만 집중하고 삼성전자를 적극적으로 사지 않는다면 주가 탄력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론 실적도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은 글로벌 메모리 업황의 온도를 먼저 보여주는 회사 중 하나입니다. 시장은 마이크론을 통해 D램과 낸드, HBM 수요가 정말 강한지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특히 마진이 중요합니다. 마이크론이 강한 마진을 보여주면 메모리 공급 부족이 구조적이라는 논리가 강해지고 삼성전자에도 긍정적입니다. 반대로 마진이 흔들리면 메모리 가격 정점 우려가 나올 수 있습니다.
HBM 검증도 계속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고객 신뢰를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면 시장은 다시 하이닉스 쪽에 더 큰 프리미엄을 줄 수 있습니다. 기대가 커진 만큼 확인이 늦어질 때의 실망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흥분할 구간이면서도 확인을 놓치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단순히 오르냐 내리냐로만 볼 게 아닙니다. 흐름의 질을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강한 날에 삼성전자가 같이 따라 붙는지, 하이닉스가 쉬는 날에도 삼성전자가 버티는지,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 쪽으로 돌아오는지, 반도체 업황 뉴스가 나올 때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만큼은 아니더라도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런 변화가 하나씩 나오면 삼성전자의 이번 주 분위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좋은 그림은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조금씩 줄이는 겁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간 길을 삼성전자가 뒤늦게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삼성전자만의 이유를 다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D램과 낸드 실적 레버리지, HBM 고객 검증, 파운드리 2나노 기대, 외국인 수급 회복, 이 흐름이 한 방향으로 맞물리면 삼성전자 주가는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프레임 변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 40만 원 기대는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시장 심리의 목표가 됩니다. 오래 들고 계신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하이닉스와의 단기 수익률 차이만 보고 너무 조급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시장은 하이닉스에 먼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이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 전체가 살아날 때 다시 확인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다만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지 봐야 합니다. HBM에서 고객 검증이 빨라지는지, D램과 낸드 가격 상승이 실적 기대를 더 밀어주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는지, 파운드리 기대가 실제 고객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이런 신호들이 나와야 합니다. 최근 들어온 투자자라면 40만 원 기대만 보고 흥분하면 안 됩니다. 삼성전자는 큰 종목입니다. 큰 종목은 한번 프레임이 바뀌면 강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확인이 늦어지면 다시 답답해질 수도 있습니다. 현금 보유자는 무조건 추격하기보다 삼성전자가 어떤 뉴스에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실제로 따라오는지, 이게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에서 가장 흥미로운 장면은 시장이 이 종목을 다시 인정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히 버림받은 종목이 아닙니다. 이미 전고점 부근까지 되돌아왔고 반도체 장세도 살아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음을 받은 종목도 아닙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구간은 모두가 이미 확신하는 순간이 아닙니다. 의심이 조금씩 풀리면서 자금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삼성전자에 지금 필요한 건 새로운 호재 하나가 아닙니다. 이미 나온 재료들을 시장이 실제로 인정하기 시작하는 흐름입니다. HBM, 메모리 업황, 외국인 수급, 파운드리, 이 흐름들이 하나씩 맞물리면 삼성전자는 다시 계산대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에서 봐야 할 건 바로 이 변화입니다. 하이닉스만 보던 시장이 삼성전자까지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40만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시장 심리가 붙는 구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종목을 맞히는 것보다 시장이 어느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뉴스는 나왔고 기대도 생겼고 반도체 장세도 살아있습니다. 남은 건 확인입니다. 고객 검증이 나오고 수급이 붙고 실적 전망이 숫자로 확인되면 삼성전자 흐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는 뉴스가 모두 정리된 뒤에 오는 게 아닙니다. 대개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유가 붙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도주가 빠르게 바뀌는 시장에서는 좋은 종목을 몰라서 못 사는 게 아니라 언제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보기 시작하는지 그 신호를 놓쳐서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전 시황이나 관심 종목 신호를 영상이 아닌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 있는 주도주 알림센터 신청 페이지를 눌러보시면 됩니다. 신청 페이지에서 평생 무료 시황 알림센터, 한국 반도체 주도주 알림센터, 미국 나스닥 주도주 알림센터 중 필요한 항목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들은 금전적인 대가 또는 회원 가입이 없이 무료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칭 또는 유사센터에 주의하시고
반드시 신청 페이지 링크를 통해 안전하게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보다 더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느리다는 말이 기회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시장이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인이 나오는 순간 더 강하게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삼성전자는 40만 원 기대와 59만 원 목표가라는 더 큰 상상 사이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장 초반부터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와의 격차를 줄이는지 외국인 수급이 돌아오는지 이 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